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통역사 줄리줄리입니다. 네, 잘 지내셨나요? 네, 제가 아침형 인간이라는 영상을 몇 번 올린 적이 있었죠. 그리고 제 브이로그를 보면 뭐 새벽 4시, 5시쯤에 일어나서 일상생활을 하는 그런 영상도 올린 적이 있었는데요. 댓글에 보니까 알람을 맞춰놔도 일어나기가 쉽지 않다. 알람을 끄고 다시 자게 된다. 또는 아침에 일어나도 그 시간에 일어나도 할 일이 별로 없다.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차라리 그 시간에 피로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 시간에 조금 더 자는 게 차라리 낫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네, 이런 댓글에 제가 너무 공감이 가는 거예요. 저희가 새벽 일찍 알람을 맞춰 놓으면 일어나기가 쉽지 않죠. 누구나 다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가끔 일어났는데 할 일이 없을 때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새벽 일찍 알람을 설정해서 그 시간에 일어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아침 일찍 일어나야 하는 이유를 아는 것. 내가 목표를 분명하게 명확하게 하는 게 사실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제가 아침형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소개해드린 책이 있었죠. 네, 인생을 2배로 사는 아침형 인간. 이 책에도 나와 있는데 이 책 뒤편에 보면 가족과 함께 아침형 인간이 되는 법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런 문장이 있더라고요. 네, 202페이지에 있는 말인데요. 자식을 아침형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단순히 일찍 일어나는 것에 중점을 둘 게 아니라 아침에 일어나서 무엇을 할 것인지 목적을 부여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 밤늦게까지 안 자는 아이는 뚜렷한 목적의식이 없는 경우가 많다. 정말 뚜렷한 목적의식이 있어서 이 아이가 공부를 하기 위해서 밤늦게까지 안 자는 걸 수도 있죠. 근데 그건 이제 아이의 성향에 따라 다른데, 근데 제가 여기서 인상 깊게 읽었던 문장은 아침에 일어나서 무엇을 할지 목적을 부여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네, 이 목적을 부여하는 것, 아침에 뭘 할지,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야 하는 이유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실제로. 저도 사실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말이 좀 더 개인적으로 와닿았던 것 같은데요.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예를 들어 5시에 일어났어. 5시부터 6시까지 뭘 할지, 6시부터 8시까지 뭘 할지 그런 뚜렷한 목적이 없을 때는 아침에 일어나도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별 의미가 없더라고요. 솔직히 저희가 아침 새벽에 5시에 일어났는데 할 일이 없어서 그냥 3시간 동안 미드를 볼 수도 있고 영화를 볼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느니 건강을 위해서 잠을 더 자는 게 더 좋을 수도 있겠죠. 네, 근데 인생 목표가 뚜렷한 사람은 정말 인생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그 아침 시간을 그 3시간이 됐든 4시간이 됐든 그 시간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려고 노력을 하겠죠. 네, 그렇게 되면은 그 아침 시간이 내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다 라는 인식이 되면 아침에 알람을 듣는 순간 심리적으로 그렇잖아요. 내 인생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 아침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면은 조금 아침에 눈을 뜰 때 더 기대가 되지 않을까요? 네, 제가 그래서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제 다이어리 작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매일매일 다이어리를 쓰면서 나의 꿈 관리, 목표 관리를 한다고 했잖아요. 이런 게 사실 없으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당장 내일 아침에 내가 왜 새벽에 일어나야 되는지 아침에 새벽에 5시에 일어날 의욕도 의지도 없어지게 되더라고요. 목표와 꿈이 없으면 새벽 5시에 일어나는 것 자체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내가 그 시간에 무엇을 하냐 이겠죠. 저도 슬럼프가 올 때도 있고 혹은 의욕이 상실될 때가 있겠죠, 인간인지라. 네, 그럴 때는 아침에 일어나기가 더 힘든 것 같아요. 육체적으로 힘들다라기보다는 이게 심리적으로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없어졌을 때 사람이 새벽에 일어나기가 어려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매일매일 잠들기 전에 내일 오전 시간에 내가 무엇을 할지 계획을 해놓고 자는 편이에요.
네, 예를 들어 5시에 알람을 맞춘다. 그럼 5시부터 6시까지는 뭘 해야 되는지, 6시부터 7시까지, 또 7시부터 8시까지는 뭘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조금 설정을 해두고 자는 편이에요. 100%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아침에 일어나야 할 이유를 만들어 놓고 자면은 아침에 일어날 때 훨씬 더 의욕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요즘 코로나가 조금 심각하죠. 주말이 되면은 사실 저는 남편이랑 어디 나가는 걸 굉장히 좋아했어요. 뭐 댕댕이를 데리고 피크닉도 가고 뭐 놀러 가기도 하고 댕댕이 없이 남편이랑 같이 영화도 보러 나가고 쇼핑도 나가고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하는 편인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어디 나가기가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주말에는 나가지 않고 집에서 이태원 클라스라는 드라마를 우연히 같이 보게 됐어요. 사실 남편이 한국 드라마를 거의 안 보는데, 한국 영화도 안 보고 드라마도 안 보는데 정말 할 게 없으니까 이제 앉아서 우연히 보게 된 드라마인데 그걸 보면서 제가 또 느낀 점이 몇 가지 있었어요. 네, 혹시 이태원 클래스를 보시는 분이 계시나요? 박세로이라는 주인공이 나오잖아요. 그 주인공이 이젠 3년 동안 구치소에 있다가 나와서 7년 동안 준비를 하고 7년 후에 이태원에서 포차를 열었어요. 네, 근데 이 주인공 박세로이가 구치소에 있을 때 최승권이라는 조폭이랑 같이 구치소에 있었는데 그 조폭은 꿈이 없었어요. 목표도 없었고 그래서 구치소에서 박세로이는 꿈이 있으니까 목표가 있으니까 항상 책을 읽고 거기서도 뭔가를 공부하고 준비하고 그런 박세로이를 보고 이 최승건이 전과자에게는 미래가 없다. 그렇게 네가 공부를 해도 너에게는 기회가 오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을 하면서 둘이 가치관이 차이가 났었던 거죠. 근데 박세로이는 시도도 해보기 전에 너의 가치를 그렇게 미리 깎아내리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고 본인은 이제 열심히 자기 미래를 위해서 준비를 해요. 이렇게 가치관이 매우 다른 두 명의 전과자가 구치소에서 나와서 7년 동안 산 생활이 나오는데 최승문이라는 사람은 이제 구치소에서 나와서 예전과 거의 비슷한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뭐 PC방에서 그냥 앉아서 게임을 하고 밤새 조폭 생활도 계속해서 하게 되고 폭력적인 삶을 살게 되고 근데 박세로이라는 캐릭터는 억울한 경험도 있었고 그리고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한 복수를 생각하면서 굉장히 강한 목표를 설정을 하게 되죠. 최종적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단계적인 목표를 또 설정하고 물론 굉장히 어려운 길을 걷기도 하죠. 공장에서 일을 하고 원양어선을 타기도 하고 쉽지 않은 준비의 단계가 있지만 하루하루를 굉장히 강한 목표의식을 갖고 살아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박세로이는 7년 안에 돈을 모아서 몇 억이라는 자본을 갖고 이태원에서 이제 가게를 차렸고 또 아버지가 조금 모아놨던 돈들 그리고 사망보험금 이런 거를 굉장히 전략적으로 투자를 잘 해서 또 주식으로 또 20억도 갖고 있는 그런 자본가가 되어 있는 반면 다른 사람은 뚜렷한 목표 없이 자신의 인생을 반 포기한 채로 그냥 막 살았던 거죠. 근데 이 7년이 지나서 최승건이라는 사람이 이제 자기와 너무나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꿈을 이뤄가면서 살고 있는 박세로이를 보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그 한마디가 저에게는 굉장히 인상 깊었었거든요. 네,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똑같은 7년이라는 시간이 우리에게는 주어졌었다. 근데 그 7년이라는 시간은 같지만 그 시간의 무게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차이가 컸었던 거다. 그쵸? 무게가 달랐었던 거죠. 똑같은 시간이지만 세로이에게 그 7년이라는 시간의 무게와 이 최승권이라는 사람에게 있어서 그 7년이라는 시간의 무게가 굉장히 달랐던 거예요. 비록 이게 드라마지만 이게 원래 원작은 만화라고 들었어요. 네, 이게 원작은 만화고 이렇게 저는 남편이랑 드라마를 통해서 보게 되었지만 제가 그걸 보고 굉장히 많은 동기부여를 받았던 것 같아요. 시간의 무게라는 것, 정말 그것은 강한 목표, 정말 명확한 목표에서 오는 것 같아요. 네, 정말 나에게 분명한 목표가 있다면 새벽 5시부터 8시까지의 그 시간의 무게가 나에게 무겁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을 그냥 대충 쓰지 않고 정말 값어치 있게, 가치 있게 쓰려고 노력을 또 하겠죠. 네, 근데 이거는 뭐 새벽 시간뿐만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그 모든 시간에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댓글에 또 이런 글도 써요. 직업 특성상
밤늦게까지 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직장에 다닌다, 그런 일을 한다. 네, 그러면은 물론 인생을 두 배로 사는 아침형 인간, 이 저자는 아침 시간대를 굉장히 더 가치 있게 활용을 해라, 더 중요하다라고 말을 하지만 상황상 내 일이, 직장이 그래서 어쩔 수 없는 분들은 꼭 아침 시간대가 아니더라도 저녁 시간대, 뭐 출근하기 전 3시간, 2시간 그냥 내가 확보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얼마나 내가 무게감을 갖고 가치 있게 활용을 할 수 있는지,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책에 나와 있었던 이 한 문장, 아침에 일어나서 무엇을 할 것인지 목적을 부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인생의 목표를 갖고 목적을 갖고 내가 이 인생을 왜 사는지, 내가 이 인생을 살면서 무엇을 이루면서 살고 싶은지, 이런 것들을 좀 더 명확하게 해놓으면은 정말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분명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새벽 5시에 알람 소리를 듣게 되면 정말 기대감으로 일어나게 되고 그러지 않을까요? 저도 그래서 목표 관리, 꿈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해봐서 알지만 이 목표랑 꿈을 한 번 설정했다고 이게 평생 나의 의지가 넘치는 게 또 아니더라고요. 분명히 지난주에 굉장히 분명하고 확실한 목표를 설정해 놨지만 이번 주에는 그 열정과 의지력이 조금 더 식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의 목표와 지난주의 꿈으로 이번 주를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번 주, 그리고 오늘이라는 시간, 내일이라는 시간을 왜 부지런히 살아야 하는지, 이런 목표를 매일매일 조금 나에게 스스로에게 상기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 목표나 꿈을 상기시키지 않으면 저는 내일 또 다시 의욕을 잃을 수도 있고 또 의지력이 약해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매일매일 나의 꿈과 목표 12개의 항목이 있는데 그거를 매일매일 손으로 써요. 잊지 않기 위해서. 네, 그게 저에게는 큰 힘이 되는 것 같고 원동력이 되는 것 같아요. 새벽 아침 시간을 좀 더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또 나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조금 더 가치 있게, 의미 있게 활용하기 위해서 확실한 나의 목표, 꿈을 설정하면은 나의 시간 관리에도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됐어? Hand. Good boy. Other hand. Good boy. 자, 이제 엄마 촬영해야 되니까 누워있을까? 바닥에 누워있어, 엄마 옆에. 아니, 바닥에 누워있어. Snow down. Snow down. 자, down. Good boy. 거기 있어. 이따 놀아줄게, 엄마가. 오늘 영상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